자, 그 다음에 내오는 것이 두 번째. 우리 교재 보면 그 왼쪽에 경제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자, 여러분 잘 알아주세요. 이 경제학에서 현재 사회를 판단할 때, 그리고 현재 정부, 현재 사회, 현재 어떤 체제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적어요. 과연 그 사회, 그 국가, 그리고 그 단체, 그 기업은 효율적인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 같은 경우 어떤 지역을 따질 때는 공평성이 공평한가? 그것까지 따져죠. 그래서 이거 보면 어떤 효율성과 공평성 문제, 이게 뭐라 했어요? 지금 경제학에서 어떤 사회라든지 그리고 어떤 기관, 또는 그런 식의 어떤 국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죠. 현재 경제 상태가 얼마큼 바람직한가를 나타내는 판단하는 기준이 효율성과 공평성이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럴 때 거기 이제 첫 번째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경제적 효율성이거든, 효율성. 효율성이라는 것은 심지어 어떤 경제학자는 결국 경제학은 효율성을 연구하는 경제학이다 라고 할 정도로, 경제의 개념은 여러 가지 중에서 효율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효율성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이제 어떤 희소의 법칙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만한 충분한 자원이 없다면 그 자원 갖고 이런 식의 내용 자체가 뭡니까? 이런 식의 내용 자체가 바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이 이 안에 숨겨져 있죠. 자, 주어진 자원 갖고 가장 많은 사람을 만족시켜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갖고 가장 최소의 자원으로 만족시켜야지. 왜? 이런 것들은 자원은 무궁무진하지 않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다시피 첫 번째, 효율성이라는 건 첫 번째, 최대 효과의 원칙에 따른 효율성과 두 번째, 최소비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것은 바로 이제 희소한 자원을 갖고 가장 많은 사람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효과를 내도록 하는 원칙. 다음에 최소비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어진 구성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소비용 또는 최소자원 갖고 아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우리가 원유 같은 걸 무작정 막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지? 후대한테 물려주기 위한 아껴서 사용해야죠. 그리고 막 쓴다는 그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 그리고 이왕 뽑았다면 그거 갖고 최대 효과, 낭비됨이 없이 이거를 정리해 갖고 많은 어떤 에너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식 효과. 그래서 최대 효과의 원칙과 최소의 비용 원칙. 이 원칙 하에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성질이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가 경제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이겠지만 결국 이런 건 뭡니까? 어떤 희소한 자원 갖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원칙. 이게 바로 이것이 그 이만 경제원칙이죠. 경제원칙입니다. 자, 경제원칙은 한마디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원칙. 그러니까 어떤 기업도 그렇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산 요소라든지 비용을 가장 적게 들고 가장 많은 생산품을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게도 마찬가지지. 내가 이미 어떤 가게 구성원이 소비한다면 최소한의 소비로, 최소한의 액수로 가족 구성원이 가장 크게 만족하는 그런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다뤄보는 앞으로 소비자, 생산자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이렇게 효율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평성이에요. 공평성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 거겠지만 효율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객관적 기준이 여러분간 한 20시간을 넘었으면 이것이 어떤 파레토라는 경제학자의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게 있거든. 거기서 다뤄볼 예정이에요. 파레토 효율성. 하지만 공평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것은 어떤 객관적 기준이 없죠. 지금 주관적이야, 주관적. 그러니까 뭐가 공평하다라는 것들이 이 안에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관적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마다 다르죠. 어떤 게 공평하다는 기준이. 그래서 이 공평성에 관해서는 어떤 주관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문제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루는 경제학이 우리가 어떤 후생 경제학을 이상 우리가 경제학 분야가 넓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객관적 기준 있는 경제학, 우리는 이거를 실증 경제학, 그리고 주관적인 거 우리가 규범 경제라고 합니다. 규범 경제학은 사람마다 다른 이건 해야만 한다. 뭐뭐이다.
아니다. 이건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식의 어떤 내가 뭐뭐 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죠. 그런 걸 다루는 것이 공평성과 다루는 규범 경제학이야. 규범 경제학입니다. 예, 경제학이 뭐면 사실 규범 경제학이 있는데 여러분이 배우는 경제학은 바로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 갖고 다뤄져야지 사람마다 답이 다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 어떤 이제 객관적 기준이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규범 경제학이 아닌 실증 경제를 배우는 거고, 하지만 이제 어떤 신문 칼럼이나 사설 같은 데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 이 경제학적 문제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요새 이제 문제된 장하준 교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개방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폐쇄 경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논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경제학이 이제 규범 경제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공평성이 어떤 주관성이 내포했단 말이에요. 뭐가 공평하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그지 애매하다는 겁니다. 뭐가 공평하다? 자, 예를 들어서 10명의 구성원이 있다. 그거를 3명이 벌어 들어왔다 합시다. 3명이 그 10명을 먹고 살 만한 음식을 어떤 수입을 벌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될까요?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될까요? 이런 것도 공평할 수 있지만 아니죠. 일하지 않은 사람은 안 주고 일하는 사람만 갖고 가는 것이 공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사람이 다 갖고 나눠 가는 경우도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갖고 가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안에는 그죠, 노약자에 있어서 벌 수 있어도 못 번 사람, 그 전에 벌어왔던 사람이 있어요. 벌어와서 나눠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까지는 나눠줘야 된다. 그죠? 또 약자한테는 나눠줘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평성이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어떤 사회가 벌어들인 소득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르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루는 것이 바로 이 경제학 분야 중에 하나야. 근데 우리는 앞으로 알겠지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그지 애매한 관계에 있어요. 어떤 사회에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면요, 무조건 양만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면 공평성이 저해될 수가 있어요. 그지? 저해됩니다. 그리고 공평성, 이게 공정하게 나눠만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공정하게 나눠줄 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눠줄 거란 말이야. 그럼 열심히 하지 않겠죠? 그러면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되는 상충적인 그런 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면 공평성이 저해가 되고, 공평성을 추구하다 보면 효율성이 저해가 돼요. 그런 반면에 또 뭐냐면 일단 최대 효과, 최소 비용에 따라서 일단 많이 만들어 놓아야지 나눠 가질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 많이도 안 만들어 놓고 나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떤 효율성을 추구해야지만 공평적인 것을 분배될 만한 게 생긴단 말이야. 일단 파이를 키우는 게 문제냐, 파이를 잘 나눠 가는 게 문제냐, 이런 식의 논쟁이야. 그냥 파이를 키우는 거고 그걸 잘 나눠 갖자는 거죠. 키워만 너무 뭐하냐, 그지? 한두 사람이 다 먹고 다른 사람 쫄쫄 굶는데 차라리 그럴 바는 조그만 파이 갖고 나눠 가는 게 낫다. 이런 식의 주장이 어떤 공평성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상충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뭘 했어요? 효율성 있게 실적이 좋아야지만 나눠 가질 게 있죠. 또 거꾸로 보세요. 이 공평하다는 기준이 내가 열심히 한 대가만큼 나한테 들어온다면 현재 사회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놀고 먹는 사람도 많고 아무리 일해도 그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나한테 그 대가 들어온다. 그런 공평성이라면 그렇게 공평하게 분배된다면 열심히 일하겠죠. 효율성도 그지 뛰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충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성도 있는 상당히 애매한 관계가 효율성과 공평성 문제입니다. 자, 알겠죠, 그죠? 어떤 걸 추구하다 보면 어떤 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한 이런 것이 추구돼야지 이런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두 가지 관계가 묘하게 우리가, 그지? 바로 상충되면서 보완 관계에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어떤 영원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사가 연구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어떤 상충된 문제와 보완된 문제를 니시와 거쳐서 끊임없이 다루는 것이 이 경제학의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 그럼 많은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규범 경제학적인 측면이었을 때 이 두 가지 내용을 다루는 경제학이 많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 많아. 분배냐, 효율이냐,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현재 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랬고, 이 분배냐, 효율이냐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이 싸움이 일어나잖아. 그리고 어떤 노인들한테 보는 그죠? 노인 어떤 연금, 뭐 25만 원 노인 복지연금 같은 걸 우리가 나눠주는데 그런 것에 대한 논쟁.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학교 급식에 대한 그런 식 무상급식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 모두 이런 것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효율적이냐 공평하냐 문제야. 자, 그런데 또한 보면 어떤 시대 어떤 정권 그리고 정당도 이 두 가지의 하나의 색채를 유난히 크게 부각하는 그런 식의 정당과 정권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것들이 뭐가 필요하냐? 현재 시대 때 뭐가 필요하냐?
그거를 국민이 선택하는 경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새누리당 이런 경우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옛날보단 이것이 극단적이보다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이걸 하는 것을 우리가 우파 이걸 좌파라고도 합니다. 그지? 극단적인 공평성 이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우파 좌파 그리고 시장 경제 그리고 공산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가 이것이 색깔의 어떤 색깔의 진함과 여틈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모두 다 혼합 경제죠. 이 두 가지가 얼만큼 적절히 섞여야 되나라는 혼합 경제입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 같은 나라는 이제 복지가 잘 된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는 그지 이런 식의 정당들, 사회주의 정당들이 정권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복지가 잘 된 나라는. 근데 복지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안 돼. 그럼 다음 게 어떻게 다음 게 그지 정권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의 정당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지 성장은 되는데 또한 분배가 안 좋아. 그럼 다음 게 그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보수당과 노동당, 그지? 보수당과 노동당이 이런 식의 색채를 띠는 거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도예요. 민주당은 이런 식의 성질과 민주당은 이런 식의 성질과 공화당은 이런 식의 성질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지 이렇게 좌파 우파가 구별될 만큼 분명하지 않지만 훨씬 범위는 좁죠. 범위는 좁고 겹쳐진 부분이 많겠지만 그런 식의 색깔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식의 어떤 문제를 보면 자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우리 주위에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경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흥미를 갖는 경우에 첫 번째에 대한 문제는 이것만 갖고 있더라도 경제에서 굉장히 흥미가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고력이 많이 달라질 거야. 아 이건 이런 거구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이런 식에 대한 사람의 판단이 이 두 가지에서 이제 여러분도 어떤 걸 더 그지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우파 좌파가 될 수 있어요. 분명하게 이렇게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을 다루는 것이 이게 경제학이에요.